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한글 영어에서 강조하는 듣기 교육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조금 더 근거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듣기 교육이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 저의 의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처럼 적혀 있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국어사전. 만약 집에 국어사전이 없으면 네이버에서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듣기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듣기요. 말 그대로 듣기입니다. 듣기를 검색을 해보면 왜 듣기가 중요한지, 영어 공부에 있어서 왜 듣기가 중요한지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듣기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상대방의 말을 올바르게 듣고 이해하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듣기는 읽기, 쓰기, 말하기의 기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요, 영어 교육의 모든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진짜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먼저 뒤에 말을 두 번째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듣기는 읽기, 쓰기, 말하기의 기본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하기를 하려면 듣기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왜? 듣기가 기본이니까요. 읽기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듣기입니다. 듣기를 잘해야지 그 기본이 충만하게 돼서 읽기를 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지면 사회에서 기본이 안 돼 있다. 특히나 이제 건물이 막 이렇게 무슨 재난이 닥쳤을 때요, 우리가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이렇게 거의 재난급이죠.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뭐냐면, 국어사전에 따르면 우리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듣기인데, 듣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읽기, 쓰기, 말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난급 수준의 영어를 망치는 그런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듣기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그것도 그 앞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는 상대방의 말을 올바르게 듣고 이해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듣기라고 하는 거는 두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올바르게 듣고 이해하는 일. 이거입니다.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리겠습니다. 사람 머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두뇌가 있다고 생각하죠. 듣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올바르게 듣고 여기가 1단계입니다. 1단계. 그 다음에 이 들은 말을 이해하는 거. 요게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라고 하는 거는 2단계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겁니다. 2단계로. 그래서 그런데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듣기를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요 2단계만 듣기로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일. 시험 보고 시험 문제 푸는 거. 듣기 문제. 리스닝 문제 듣고 문제 푸는 거. 요 2단계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1단계예요. 1단계. 우리나라 사람은 2단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1단계가 안 됩니다. 1단계가.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올바르게 듣는 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올바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바로 그 자리에서 판명이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듣고 따라하는 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책을 내는 사람들이 영어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생각해보면 듣자마자 영어를 이해한다. 이런 내가 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듣자마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아니면 직청직해. 듣자마자 이해합니다. 이런 말 해요. 자기 방법대로 하면. 그래서 영어적 사고방식으로 들리는 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어적 사고방식으로. 막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럼 소리가 잘 들립니까? 직청직해. 들리자마자 이해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해보라는 거죠. 직청직해 하기 전에 직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따라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직해를 하든가 영어적 사고방식으로 하든가 그건 알아서 하시라는 거고 직청이 됐는지 그걸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듣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그런데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정말 답답한 건데요. 듣고 따라하기가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듣고 따라해서 뭐합니까? 의미를 모르는데. 그래서 듣고 따라하는 걸 무시해요. 그러면서 단어 공부를 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1단계가 먼저겠습니까? 2단계가 먼저겠습니까? 1단계입니다. 1단계.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일단 내 귀를 통해서 상대방이 말하는 소리가 이렇게 쭉 와서 내 귀를 통해서 이 무슨 유모세포를 통해서 그 소리가 이렇게 파동이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그게 뇌로 들어가는 거죠.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유모세포를 거치면 이게 전기신호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고 지금 이 귀로 이 파동이 이렇게 쫙 이렇게 오다가 이게 귀를 통하면 여기 유모세포가 있는데 이게 전기에서 띠띠띠띠 이렇게 해서 이게 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잘 해야지만 정확하게 해야지만 우리 뇌는 이 전기 신호를 받아서 그것을 의미와 이미 뇌 속에 들어있는 의미와 매치시켜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국어는 이러한 어떤 원리에 잘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아이를 보자마자 딱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엄마 해봐. 다 이럽니다. 엄마 해봐. 그냥 엄마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엄마 해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듣고 따라하고 시킨 거죠. 듣기의 1단계를 시작한 거예요. 1단계를. 계속 얘기합니다.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3만 번을 해야지 아이가 따라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야? 1단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엄마와 아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전부 다 합심해서 아이의 1단계를 클리어 시킵니다. 완성을 시키는 거죠. 완성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소리가 이런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 소리가 이제 뇌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눈에 보이는 상황하고 이제 들어온 소리하고 이제 매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무슨 의미를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지를 이제 서서히 이제 짝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상황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국어는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듣기의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영어의 경우에는 그 언어를 우리 모국어를 배웠던 순서 그다음에 그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그 언어의 순서를 완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 부모님들이 아이 영어 교육을 처음 시킬 때 알파벳은 알아야지. 그래서 ABCD 가르칩니다. ABCD 가르치고 그다음에 지금 많이 하는 것들이 파닉스라는 거죠. 파닉스. 그래서 파닉스 교육은 결국 뭐냐면 영어 단어를 좀 읽도록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듣기가 아니라 읽기 교육,
문자 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듣기는 읽기, 쓰기, 말하기 기본이라고 하는 그 전제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분명히 듣기가 기본이라고 했는데 읽기의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읽기를 해버리면 순서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건물을 짓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듣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많은 분들은 뭐냐면 자, 이렇게 개념을 잡아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풀어서 그림으로 말을 하면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듣기가 있고요. 여기 듣기가 있고 그 위에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말하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은 당연히 읽기 이전에 이제 말하기를 했지만 영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읽기를 한 다음에 이제 말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듣기가 밑에 기본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에 기본으로 깔려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게. 듣기가 읽기, 쓰기, 말하기처럼 중요한 게 아니라 읽기, 쓰기, 말하기를 잘하기 위한 기본으로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네이버에서 한번 듣기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 영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중국어를 배우거나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막 어떤 걸 해야 될지 막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듣기를 완성하는 거고요. 듣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거 이전에 상대방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고는 절대 이거 순서가 바뀌면 그 1단계를 완성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의미를 알기 시작하고 문자를 알기 시작하면 1단계 듣고 따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왜 그러면 소리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단어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철자, 그 다음에 소리, 의미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철자 의미를 모를 경우에는 철자 의미를 모를 경우에는 소리만 남기 때문에 소리에 100% 몰입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세 가지를 알았을 경우에는 산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33%씩 집중을 하기 때문에 소리에 온전히 집중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문자 의미를 아는 상태에서 소리에 집중하고 싶어도 이 두 가지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먼저 소리에 집중하는 훈련을 완성한 다음에 돌을 닦듯이 완전히 터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자 의미를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우리 모국어처럼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를 배우는 가장 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글 영어에서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듣고 따라하는 영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의미를 몰라도 영어를 배우는 재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을 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화 같은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영어 공부가 아닌 거죠. 그냥 우리가 드라마를 재밌게 보듯이 우리가 한국 드라마를 볼 때 내가 한국어 공부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내가 영어 소리가 들리면 영화를 볼 때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영화가 재밌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더욱더 몰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어져서 나중에 말하기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뭐냐면 듣기가 말하기의 기본이다. 이런 것도 설명이 됩니다. 나중에 그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 듣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 듣기가 읽기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